예, 장관님과 이름이 좀 비슷해서 언론에서 가끔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열 있을 때는 김광진 장관 사퇴하라고 언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에서 밀리터리라고 하는 군사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있긴 하지만 군사협정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양국 간의 언어로 쓰여지고 영문본으로 또 하나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하면 영문본을 기준으로 삼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영문 번역본에 CMI를 포함해서 밀리터리라고 하는 용어가 총 몇 번 정도나 등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길지 않은 문서인데 72번이 들어갑니다. 조사 빼고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밀리터리인 협정문이거든요. 24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협정, 24개의 협정문 중에 밀리터리나 디펜스라고 하는 용어가 빠져있는 나라의 협정문이 있습니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군사협정의 명확한 주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실 때께서 외교부의 사안이다라고 말을 에둘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론에 보면 5월 말에 장관님께서 일본으로 가서 서명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없었으면 장관님께서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하실 생각이었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니까 외교부에 지금 주일 대사가 가는 걸로 얘기를 바꾸신 건가요?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5월 말에 갈 계획으로 있다가 이것이 당시에 언론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은 아니다. 이건 숨길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좀 더 공감을 갖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서 이것은 6월 달에 국회가 시작되니 제가 안 가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왜 가려고 그랬냐면은 일본 국방부 장관이 방위대신께서 한국을 방문하니라 답방 형식으로 제가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는 김에 체결도 같이 한다. 그러나 체결이 미뤄졌기 때문에 일본 방문할 계획이 없어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외교 개통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24일 국무회의 때 협정이 긴급 상정이 됐는데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관례상, 외교 관례상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혹시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청와대 외교안보와 관련한 분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무슨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크게 제가 발언을 한 분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국방부로서는 가장 첨예한 사안일 텐데 누군가가 뭐라고 발언 한마디를 하기는 했습니까? 누군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아직까지 전범 국가로서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으로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큰 정신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그 삶을 보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 전공을 한 역사학자인데요. 안타깝게도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거나 을사 조약을 맺는 그 순간에도 중추원 회의를 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사오적들도 중추원 회의 과정상에서는 조약을 반대하는 표명을 합니다. 근데 2012년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일본과 그동안 한 번도 맺지 않았던 조약을 처음으로 맺으려고 하는 중에도 어떠한 국무위원도 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금할 수가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협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사해 보시기에는 국민 여론의 반대 여론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반 이상은 반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는 70에서 80% 정도까지 반대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협정을 시작했다고 하셨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4월에 한일 간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2009년 국방부에서 착수 계획을 발표하셨고 2011년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정례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겠다 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예, 그때 제가 작년에 한번 했고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협정을 하시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은 뭐니 해도 국민들의 여론이셨겠죠? 협정의 내용보다는. 예. 예. 이 조약을 맺고는 싶은데 국민들을 설득시킬 좀 자신은 없으신 것 같고 누군가는 강하게 추진하라고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국방부 입장은 지금이라도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추진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민적 공감을 갖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 가치는 안보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있고 역사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일단 보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은 하고 싶으신 거죠? 요 문제는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류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논의는 계속 해오고 계셨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국민과 국회를 많이 설득하고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로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군을 이끌고 경복궁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빨리 체결하라라고 3시간 동안 윽박을 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안은 정부의 절차가 있고 중추원과 일반 신민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라고 거부하셨습니다. 전제국가였던 고종 황제도 일반 국민의 입장을 들어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 무력 앞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셨습니다. 무인으로 평생을 사셨던 장관님께서 무인으로서의 용기와 결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910년대 19세기, 20세기 초반 한일 관계와 조선-일본 관계죠. 현재 한일 관계는 환경과 여건과 전략적 모든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라가 강건하면은 주변국이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실하게 되면은 주변국으로부터 침탈당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답을 하셨으니까 저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1분은 길고 짧게 하겠습니다. 예. 6월 29일 날 4시에 원래 군사협정 체결을 서명을 하실 분이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겐바고이치로 외상이었습니다. 당시 그날 겐바고이치로 외상이 우리가 체결을 하려고 하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일본의 입장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도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분 남으셨으니까 시간이 12시 지났습니다만은 2분 마저 하고 오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